자,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로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 선의 각도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즉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이라는 건 회전을 할 거면, 이렇게 회전할 거면 그 회전하는 중심점 있죠? 그걸 베이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해 주고 나면 여기에 로테이션 앵글을 물어봅니다. 몇 도 더 회전하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현재 각도에서 내가 지정한 만큼 더 회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45도. 그러면 45도를 더 회전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90도. 그러면 90도가 더 회전되겠죠. 클릭하고 135도. 그 다음 45도. 이런 식으로 몇 도 더 회전할 건지 이렇게 각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보시면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카피 누르고 90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180도, 복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복제 회전입니다.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그리고 레이어도 좀 만들어야 되겠죠. 네, 중심선 빨간색, 선 종류는 센터. 자, 일단 요거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졌고요. 옵셋 64, 옵셋 72. 자, 기본이죠. 여기에 원이 있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그냥 각도를 줘버리면 이렇게 이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카피 51도. 그러면 51도 회전한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49도가 가랍니다. 그러면 이 선의 절대좌표, 절대 각도는 100도겠지만 계산하기 싫은 거죠.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후 카피, 현재서부터 49도 더 회전. 트림. 자, 서클 반지름 32, 다시 서클 반지름 46.4, 서클 반지름 10.4, 옵셋 10.4, 필렛,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반지름 20, 옵셋 20. 트림으로 조금 끊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32. 그럼 모양 완성됐고요. 다시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7.2, 옵셋 7.2. 트림으로 조금씩 끊자고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끊고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0 그럼 하나 됐고요. 다시 반지름 16 옵셋 16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트림으로 조금 끊습니다. 필렛 반지름 0이면 충분히 이와 같이 작업이 가능하겠죠. 서클 TTR 반지름 16 트림으로 끊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완성된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과제물들을 보면 이제 이런 과제물들 있잖아요. 제가 요 네 가지를 후딱 그릴 겁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내용은 안 그릴 거고 바깥쪽에 있는 내용만 후딱후딱 그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필렛 옵셋 52 옵셋 120 자,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때 요 각도가 83도입니다. 그죠? 그럼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렇게 각도를 계산해서 X라인의 앵글에 97도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자, 중심점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그죠? 각도 할 때 이렇게 썼었죠. 이거 잘 안 되면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 감싸지면 감싸지는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자, 마이너스 83도. 그 다음 필렛. 어떤가요? 좌표 쓴 적 있나요? 좌표 하나도 없죠.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42 옵셋 15 다시 옵셋 128 자, 트림으로 잘라보자고요. 그 다음 옵셋 49 서클 자,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해도 돼요. 옵셋 15 옵셋 45 자, 필요 없는 거 트림하면 자, 이런 모양이죠. 자, 필렛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선에서부터 이렇게 120도 트림으로 아니 필렛으로 자 로테이트 클릭하고 카피 120도 자, 이번에도 좌표를 이용하지 않았죠? 다시 봅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4mm 옵셋 42mm 옵셋 10mm 서클 트림으로 선 지우면 되겠고요. 이런 모양이네요. 필렛 뭐 트림 다시 옵셋 65 자, 필렛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선이 이렇게 있었죠. 얘를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옵셋 66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105도 로테이트 카피 105도
필렛. 자, 어떤가요? 많이 쉬워졌죠. 자, 문제의 요 4번. 우리 이거 계산하려고 되게 어려웠었죠. 그죠?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10mm 다시 옵셋 65mm 아니 65mm란다. 옵셋 39mm 옵셋 41mm. 자, 트림으로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클 22.5mm 다시 서클 39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선이 이렇게 65도죠. 로테이트 카피 65도.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필렛. 그 다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101도. 그 다음 로테이트 카피 37도. 서클 10mm. 트림으로 자르면 요선이 10mm죠.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동하기. 나머지 필렛으로 마무리. 어떤가요? 좌표를 몰라도 선은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4개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이 몇 도인지는 몰라요. 이 선이 몇 도인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으면 여기가 0도가 된다는 사실이고, 여기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으면 여기가 0도가 됩니다. 아무래도 0도를 암산하기, 그러니까 0도부터 각도가 시작되는 쪽이 암산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자, 로테이트 클릭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선이 절대각도 65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를 몇 도 더 회전시켜야 되는지 혹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건 CAD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는 참고서란 뜻입니다. 레퍼런스 북 그러면 참고서예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참고서 사게 돈 좀 줘 그러잖아요. 그게 레퍼런스 북입니다. 참조하다란 뜻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로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자, 옆에다가 제가 절대 각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지금 그린 선은 45도입니다. 로테이트, 레퍼런스, 여기에 현재 각도를 입력합니다. 45도. 엔터. 그 다음 새로운 각도 0도. 다시 볼까요? 자, 레퍼런스 현재가 몇 도라고요? 0도요. 내가 이걸 45도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레퍼런스 현재가 45도인데 이거 30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각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카피, 레퍼런스 30도를 0도로. 다시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레퍼런스 0도를 60도로.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뭐 이렇게 각도를 알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각도를 몰라요. 얘를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잘 보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회전되죠? 레퍼런스.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마우스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입력할 수 있어요. 원점을,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 반대되는 점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두 점을 입력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가 CAD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뉴 앵글 45도. 45도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으면 선택하고 드래그를 시작합니다.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딸려오겠죠? 이때 CAD 화면에 갑니다. 이렇게 놓고 드랍 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떼시면 돼요.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인서션 포인트, 이 이미지의 위치가 어딥니까? 0,0 엔터. 크기는 얼마입니까? 엔터. 회전 각도는 얼마입니까?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지번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2종 1번 주거주택이고 7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군사시설도 아니고 농지도 아니며 산림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토지가 대지가 어떤 거냐 이거죠. 지목이 대지로 잡혀 있죠. 자, 조금 내리면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 이 지도의 축척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려야 될 건 여기 88-6번 대지입니다. 여기 도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도로입니다. 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하천입니다. 잡이라고 써 있는 거 이건 잡종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로에서 하천까지 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겠죠. 위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도로에서 하천까지 이렇게 언덕이 진단 말이죠. 이 언덕은 쓸 수가 없는 땅이죠. 언덕은 쓸 수가 없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폐자재 같은 거 잠깐 쌓아놨다가 다시 치우고 이런 자리가 이제 이런 언덕인 자리죠.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번을 보면 이게 어딘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없는 게 뭐냐면 방위 표시가 없습니다.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이스트, 이쪽이 웨스트, 서쪽입니다. 이건 규약이에요. 자, 그리고 커서가 흰색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커서가 안 보여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최대한 이렇게 확대하고 라인, 그 다음 다시 축소. 이렇게 라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라인 지나가게끔 클릭. 다시 라인, 클릭. 다시 라인, 클릭. 다시 라인, 클릭.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요만큼의 도로는 딴 겁니다. 자,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여기 선택하면 지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델키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필렛. 그러면 내가 필요한 영역을 땄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방위각을 표시해야 돼요. 방위각을 그리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오스냅 쿼드란트를 켜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네요.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옵셋 4mm, 옵셋 2mm. 자, 지울 거 지우고 필렛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연장할 거 연장하고 트림으로 자를 거 자르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해치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면까지 색상까지 채워주면 얘가 방위각이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 글자를 쓰면 돼요. 5mm 북쪽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아직 글씨 쓰는 방법이라든지 색상 채우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얘는 무시하고 글씨하고 색상은 무시하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서클 똑같이 반지름 10입니다. 폴라 트래킹을 15도로 넣을 겁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라인 1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반 모양으로 선을 그립니다. 다시 15도 방향으로 이렇게 나침반 모양으로 선을 그려요. 자, 필렛 그 다음 대각선으로 선을 마저 그립니다. 다음 하나 건너 하나입니다. 이렇게 트림으로 선 정리 다시 필렛 트림으로 선 정리 다시 필렛 트림으로 선 정리 다시 필렛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고요. 마지막 익스텐드 연장하기로 원래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해치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직 우리가 해치를 안 배웠으니까 이게 조금 더 모양이 이쁘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요. 15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게 얘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어쨌든 방위를 표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얘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동하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동해 놨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겠죠? 로테이트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기준점에서 반대점 클릭하고 0도 도면을 보면 이렇게 북쪽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전에 이제 과제물로 쓰던 도면인데 이거 아니네. 맞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배치도예요. 배치도인데 여기 동서남북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이 북쪽 방향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지금처럼 찾은 겁니다. 실무에서 동서남북을 찾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서남북을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서남북을 찾아서 한번 배치를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골뱅이 100, 100. 제가 요만한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100,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역시 베이스 포인트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배수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배. 자, 2배 커진 건 맞습니까? 200이라고 나오니 2배가 맞죠?
다시 스케일 0.5 그러면 다시 100으로 되돌아오겠네요. 스케일 3배 그러면 300이 되는 게 맞을 거고요. 스케일 1 나누기 3 0.3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0.33이라고 쓸 수도 없고 이럴 땐 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맞아 떨어지겠죠. 자, 다시 볼까요? 스케일 0.7. 자, 얘를 1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몇 퍼센트죠? 1.3인가요? 아닌데요. 91이네요. 자, 스케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0 나누기 91.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즉 분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케일도 똑같은 기능이 존재합니다. 스케일 카피. 자, 2배. 어떤가요? 그대로 하나 남기고 복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스케일 뭐 0.75.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애매해졌습니다. 스케일 기준점 잡고 보니까 여기도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잘 써요. 스케일의 레퍼런스 굉장히 많이 씁니다. 레퍼런스 기준점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점 하나 더 붙잡고 120 그러면 정확하게 120으로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기준점에서 반대되는 점 클릭하고 새로운 길이를 입력해 줍니다. 150 그러면 정확한 치수로 이와 같이 스케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축척입니다. 도면의 축척이에요. 그러면 도면의 축척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척이 1대 4예요. 그럼 4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지금 여기 조금 아까 썼던 게 바로 얘였죠. 자, 길이를 보면은요. 이렇게 16,950입니다. 우리가 이미지로 이걸 그렸잖아요. 이미지로 그린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게 됩니다. 실측을 하니까 이 선의 길이가 16,950 아니요 17,000으로 하겠습니다. 17,000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이용해서 17,00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스케일 클릭하고 레퍼런스 이 두 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요? 17,000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자고요. 17,000에 곱하기 2를 하고 나누기 420 80분의 1대 80이네요. 1대 80 도면입니다. 그럼 1대 80을 쓰거나 1대 100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대 100을 쓸 겁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몇 배 커지면 돼요? 100배요. 이렇게요. 그래서 도면을 가져다 맞추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이에다 그릴 때는 종이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줄여서 도면을 그립니다. 그런데 CAD로 도면을 그릴 땐 실물을 1대1로 그립니다. 1대1로 그려요. CAD는 리미트가 없어요. 지구를 그리고 싶으면 지구를 그릴 수 있고
달을까지 그리고자 한다면 달까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1대1로 지금처럼 1대1로 그립니다. 그럼 뭘 키워요? 종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축척에 맞춰서 종이를 키우고 나중에 출력할 때 바로 여기서 축척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축척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로 내가 화면에서 지정한 영역을 10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캐드에서 설계할 때는 글씨도 100배 커져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 글씨도 100배 커져야 되고, 치수도 100배 커져야 되고, 선종류 축척도 100배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라인, 이게 중심선입니다. 보이나요? 라인 타입 스케일 100배.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축척에 맞춰서 뭐가 커진다고요? 도면 요소들이요. 종이가 축척에 맞춰서 커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명령어입니다. 스트레치를 쓰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끝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끝점을 포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포함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끝점을 포함해야 되고 걸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트레치. 자, 지금 걸침 선택이지만 끝점이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포함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늘어나는 게 아니죠. 스트레치, 걸침 선택에 끝점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걸침 선택이죠. 끝점도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걸침 선택입니다. 끝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선택하고요. 기준점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숫자로 좌표로 얼마든지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 100만큼 180도 방향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확하게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20만큼 혹은 이 방향으로 50만큼 이렇게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립이 나오죠. 제가 초기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그립은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못 써요. 그래서 될 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치가 일어나요. 저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연장하면 금방 크기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0도일 때 이 방향으로 50만큼 혹은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만큼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심지어 가운데를 누르면 이동도 돼요.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립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이동도 가능해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스트레치예요. 첫 번째가 스트레치예요. 그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요. 엔터. 그럼 이동입니다. 다시 엔터. 회전입니다. 그냥 엔터. 스케일입니다. 다시 엔터. 미러. 대칭이 나옵니다. 다시 엔터. 스트레치가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들이 고스란히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랭슨입니다. 랭슨. 그러면 옵션이 총 4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랭슨은 특이하게 옵션을 먼저 선택해요. 다이나믹은 마우스로 그 크기를 혹은 그 길이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 스트레치는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스트레치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랭스는 오브젝트가 지닌 기존의 방향 그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토탈은 전체 길이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200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쪽이 크기를 줄어들게 하고요. 늘어나게 하고요. 전체 길이를 딱 맞춥니다. 이게 토탈이에요. 랭스는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 그러면 300%씩 이렇게 늘어나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300%씩 늘어납니다. 퍼센트가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보다 작으면 줄어듭니다. 50% 그러면 현재 길이의 절반씩 딱딱 줄어들게 됩니다. 봅니다. 랭슨 델타입니다. 델타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50 그러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델타 마이너스 100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델타예요. 자, 과제물을 보시면은요. 이런 과제물이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괜찮을 텐데 시간 관계상 짧은 걸로 해보죠.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과제물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보세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얘네 둘은 중심선인 거죠. 옵셋 35mm, 옵셋 30mm, 옵셋 25mm, 다시 옵셋 45mm, 다시 옵셋 75mm. 자, 서클 다이아메타 18, 옵셋
18 나누기 2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필렛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30 옵셋 15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그 다음 여기네요.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30 다시 여기네요. 서클 다이아메타 14 다이아메타 26 자 트림 너무 많아요. 그죠? 싹 지웁니다. 필요 없는 거 싹 지웠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트림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역시 트림 자 여기서는 필렛 아니 트림을 조금 끊을까요? 필렛 원하고 접하면서 반지름이 5인1 그리고 필렛 라디어스 5 안되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트림 자 여기는 트림하고 라인 수직선을 내려긋고 필렛 그리고 뭐지? 필렛 다시 필렛 반지름 5 중심선들은 실제 오브젝트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된다 그랬죠. 몇 미리요? 3mm 더 길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계속 옵셋 썼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랭슨 델타 3mm 그리고 클릭해주면 네, 금방 선 정리가 끝나죠.